안녕하세요. 10분 리뷰입니다. 오늘은 오염수 방류 기념, 더 늦기 전에 꼭 먹어야 할 물고기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연어입니다. 다들 연어 알고 계시죠? 연어는 다량의 오메가3와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대부분의 연어는 노르웨이에서 수급하여 저희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혹시 연어가 물고기가 아니라면 어떨 것 같나요? 에잉? 뭐라고요? 연어가 물고기가 아니면 뭔데요? 크크크 소금 사실 이 영상은 오염수 관련 영상이 아닙니다. 바로 책 소개 영상입니다. 책 소개라고 하면 안 볼까봐 일부러 어그로 좀 끌었어요. 속았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보였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 에세이 종류의 하나로 저자인 룰루 밀러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책의 내용이 룰루 밀러의 시점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룰루 밀러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설명해주면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목차 먼저 볼까요? 이 책은 총 1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3장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챕터에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해지고 삶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미리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초반에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챕터 1에 해당됩니다. 안녕? 나 데이비드 스타 조던. 우리 형은 왜 이렇게 멋질까?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식물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야.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어. 내 첫 수집 작품이지. 수집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멋있어. 짜릿해. 최고야.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식물 수집을 시작으로 분류학과 수집에 눈을 뜨게 됩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점차 성장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니키스 섬 연구에 참여하여 루이 아가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루이 아가시는 데이비드 조던 스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루이 아가시는 모든 생물은 하나의 사다리로 연결되어 각각의 계급이 있고 이것은 창조주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모든 종끼리는 유사하다는 것이죠. 루이 아가시는 이런 유사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뿌리가 어류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류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낮은 등급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와 얼마나 퇴화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종의 등급이 있다는 생각이 있으므로 가능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아가시의 이러한 주장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 분류학이라는 학문의 큰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더불어 어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루이 아가시와 함께 어류를 연구하게 됩니다. 룰루 밀러는 이런 분류학자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왜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자 그의 삶을 되돌아본 걸까요? 룰루 밀러는 지금 인생의 최대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래 사랑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좋은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룰루 밀러는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상대는 여자였습니다. 룰루 밀러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되고 이 사실을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룰루 밀러의 곁을 떠났죠. 룰루 밀러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연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룰루 밀러는 무엇이라도 이 혼돈을 해결할 실마리를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었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연구의 노고를 인정받아 한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데이비드는 찰스 다윈의 우생학을 자신의 분류학과 접목시켜 퇴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합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 퇴화라는 것은 매우 쓸모없는 것이며 게으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멍게는 둘도 없는 미천한 생물이었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물고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물고기의 등급을 매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이 쳐 데이비드가 모아놓았던 모든 표본들이 불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연구를 이어나갔죠. 중꺾고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룰루밀러는 이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태도와 행동에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렇게 하고자 다짐하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낙천성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에 차질이 생겨도 동요하지 않는 성질이라는 뜻이었죠. 이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스탠포드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쾌적하게 물고기를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계속해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연구를 방해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주던 많은 학자들이 죽어나가고 가장 아끼는 딸마저 이른 나이에 잃게 됩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낙천성의 방패를 몸에 두르고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타 조던도 지진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물고기에 달아놓았던 이름표가 떨어져 한데 다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물고기 표면에 직접 바느질을 해 하나하나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룰루밀러는 이러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행동을 보며 그는 혼돈을 직접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닮고 싶어 했죠. 룰루밀러는 계속해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탐구합니다. 그러다 룰루밀러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마냥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과 그가 행한 자기 기만의 형태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기 손으로 혼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이 착각은 등급 매기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물고기에게 매기던 등급을 사람에게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낮은 등급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 이 불임 수술은 자신이 베푸는 후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을 맹신한 나머지 저지르는 실수였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머리가 나쁘거나 유대인, 유색인종,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등을 모두 모아 불임 수술 및 중절 수술을 거행했습니다.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을 수술시키기도 했죠. 룰루밀러는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이 동경하던 생물을 좋아하던 그 어린 소년이 어쩌다 이런 악마가 되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룰루밀러는 우생학적 불임화의 피해자인 애나와 메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애나는 정말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수술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룰루밀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메리가 끼어들어 자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룰루밀러는 당시에는 그 말이 농담처럼 느껴졌지만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을 때는 애나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사회에서 서로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혼돈은 한시적이고 관계와 그 관계 속에 나 자신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룰루밀러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받게 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학자가 어리라는 생물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었죠. 한평생 어류를 연구하고 분류시켜온 데이비드 조던 스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류라는 것은 그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정확히 어류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모든 물고기를 어류라고 칭하는 것은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모두 한 범주에 넣는 것처럼 멍청한 짓입니다. 데이비드 조던 스타가 물고기의 이름을 짓고 분류를 한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었죠. 룰루밀러는 어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혼돈을 해결하고자 하며 책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세계는 1차원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치 혼돈과도 같은 입체적인 공간이죠. 어렸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듯이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책은 결국 범주와 질서에 관한 책입니다. 범주라는 것은 곧 이름이죠. 우리는 이름이 붙어진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주에 잊지 마십시오. 의심해보고 성찰해보세요.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치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세계는 한 번 더 요동치며 넓어질 것입니다.